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 관련해서 형사 재판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동안은 구속 상태로 받게 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석방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되는 건데요. 정식 재판에 이제 출석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장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 그러니까 불구속으로 재판받는 것과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건 좀 많이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왜냐하면 구속이 됐는데 유무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1심을 2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근데 2번 갱신할 수 있어요. 각 신급별로. 그럼 6개월 안에 반드시 끝내야 되는 이 책무가 재판부에 있는 것인데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한이 상당히 좀 늘어질 수가 있다. 구속 수사가 기소된 사건이 먼저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있는데 다만 대통령이 파면에 이르게 되면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로만 소추될 수 있습니다만 일반인이 되면 모든 죄에 대해서 또다시 영장 청구가 용이해지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검찰로서는 직권남용 등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혐의와 관련해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망됩니다. 네, 그렇다면 헌재 선고가 나오기 전에 이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면은 원래 형사 재판에는 피고인이 꼭 출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출석을 하게 될까요? 경호처랑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일 것 같아요. 네, 뭐 사상 초유의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은 웬만해서는 형사소출을 안 받기 때문에 예. 현직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는다 상상하기 어려운데 예외가 내란 또는 외환의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형사소추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내란 그 수괴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구치소에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됐지만 아직 재판은 기소가 됐기 때문에 유무죄 판단을 받을 필요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형사재판이 열리게 된다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이 형사재판은 출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 자체가 내란 혐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초유의 모습을 보게 될지 아니면 이 대통령 신분에서 물러나서 이 재판을 받게 될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좀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 부대변인님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이제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전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그 한남동 관저에서 증거 인멸이라든지 본인의 뭐 비아폰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뭐 증거 조작이라든지 이런 행위만 안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하심. 네, 마음을 욕심을 내려놓아. 내려놓으시고 순리에 따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 대변인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얘기하는 게 민주당 쪽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대통령은 위증교사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위증교사 혐의로 지금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체포되고 구속되고 그리고 또 석방이 됐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대통령의 어떤 진심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됐는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본인을 비판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마저도 대통령은 다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이게 파면에 이를 정도인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가 중대성이 있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법적인 절차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폭력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헌법재판소 이야기를 하다가 형사재판 이야기로 잠깐 넘어갔는데 사실 이 두 개가 뭐 영향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또 영향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장 변호사님. 네.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됐어요. 다시 인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파면당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은 계속 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내란 혹은 외환에만 맞습니다. 예외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파면한다면
또 다른 혐의가 붙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그 나오거든요. 가능성 매우 농후하죠. 지금 이를테면 이제 명태균 씨 녹취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육성까지 나온 상황이라 이 부분의 수사는 안 될 수가 없는 거 이미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원래 그냥 구속된 상태였다면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니까 검찰이 그때 어떤 카드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때 직권남용으로 추가 구속 기소할 거란 이야기도 예. 나왔었어요. 그래야 더 구속 기간을 사실상 6개월 플러스 알파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은 난망해진 거고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데 만약에 파면이 된다. 그럼 완전히 형사 재판에는 분수령이 되는 겁니다. 형사 수사에는. 지금 내란 외환죄로만 이 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란 외환죄가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한 수사는 답보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원칙적으로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기소할 수 없는데 어떻게 수사를 먼저 하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는 그 순간 지금 혐의가 또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란죄는 내란죄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정황, 김건희 여사와의 그 연결고리,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가지고 최상병과 관련해서 사망 사고에 뭔가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냐는 이 부분도 또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본물 터지듯이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 여야 모두 여론전에 총 집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구재영 부장님, 오늘도 집회가 이제 거세지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뭐 예고된 것만 해도 서울 도심에도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11시, 5시 뭐 곳곳에도 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시위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이 말할 권리, 표현의 권리, 자신의 주장을 피력할 권리 그게 보장되기 때문에 자유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상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주장을 못하게 막거나 또는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오히려 지적하거나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누구 얘기가 더 맞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주장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피력하는 것으로 그쳐야지 상대를 악마화하거나 상대를 비판하거나 또는 상대가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거나 무력으로 그걸 한다라면 오히려 그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